네, 안녕하세요. SNS에서 내 가게를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정소영 강사입니다.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와, 지난 시간까지 들으셨던 내용들 잘 이해하고 있으시죠? 벌써 포기하고 나는 안 할 거예요. SNS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V커머스 시대에 어떻게 고객들을 잘 데려오느냐, 신규 고객 확보까지 이야기를 나눴다면 그 고객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 어떻게 마케팅과 홍보를 해서 내가 우리 가게를 홍보하고 알릴 수 있을지 그 플랫폼들과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온라인 마케팅 시장의 변천사를 좀 살펴볼 텐데요. 지금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어느 하나의 플랫폼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 흐름을 보시면 난 요걸 쓰는데 나는 저거는 처음 들어보는데 라고 하는 플랫폼도 있으실 수 있고요. 과거에는 우리가 마케팅을 이메일을 통해서 아주 오래전인데 이메일에 메일을 보내요. 그러면은 그 중에 몇몇 고객님들이 이메일을 열어봅니다. 그 안에 혜택이 있고 전단지가 들어가 있고 알림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은 그 들어간 내용을 누르고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네이버 카페, 블로그 또는 웹페이지, 홈페이지 이렇게 유도를 했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메일 자체에서 필터링을 해버려요. 어떻게? 광고 메일들은 우리 고객님들 메일함에서 스팸 메일함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내가 광고라고 표기를 안 하고 보내면은 스팸 메일함에 들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요즘은 내가 광고성 메일을 보낼 때, 광고성 문자를 보내실 때에는 반드시 문자 제목에, 이메일 제목에 가로치고 광고라고 쓰는 것이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의무화된 내용을 지키지 않고 열심히 홍보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광고 내용이 아닌 것처럼 보내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실제로 이메일을 보면서 우리 정선 시장까지 올 고객님들의 그 확률성이 매우 낮다 보니까 저는 이메일보다는 이 다음 플랫폼이었던 네이버 카페나 네이버 블로그, 블로그 하시는 혹시 사장님들 계실까요? 네, 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정선 아리랑 시장에 대해서 검색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이 플랫폼마다 실제 굉장히 잘 쓰고 계신 우리 시장 상인분이 계시더라고요. 블로그에 여러분들이 내가 매일매일 글을 쓰지 않아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쓰더라도 그 글을 보는 누군가는 나에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하시면서요. 그래도 우리가 온도가 있습니다. 글 속에도 친절함이 묻어나게끔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내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이 전 시간에 고객의 유형 나눠봤잖아요. 정선 지역에 있는 고객님들이 모여있는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홍보를 하시거나, 또는 제가 어떤 성공 사례를 하나 좀 말씀드리면 왠지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계셨던 사장님이 계셨어요. 이 사장님은 주로 고객님들이 내부 고객이었어요. 지역 안에 있는 내부 고객. 왜냐하면 꽃이라는 상품의 특성이 전국으로 배송을 하는 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 내부에 고객님들이 좀 많으셨겠죠. 근데 내부 고객은 한계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즉, 더 이상 고객이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우리 정선 지역의 고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는 못하죠. 근데 이분이 계속 고민을 하신 거예요. 제가 아까 던졌었던 그 질문들. 나의 고객은 어디 있을까? 내 고객은 더 없을까? 이것이 끝일까? 더 알려볼 수는 없을까? 내부 고객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외부 고객들은 없을까? 가망 고객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하시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느낌표가 오신 거죠.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화분 분갈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라는 거를 듣게 되신 거예요. 왜요? 허리가 아픈데 큰 화분, 도자기 화분을 사서 들고 오려면 들고 오는 것도 일이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방문을 해줘야지 할 수 있는 것이 분갈이인데 이 화분 갈아달라고 자식들을 부를 수는 없고, 그 안에 흙도 그렇고, 나는 이 화초에 대한 애정은 많지만 분갈이에 대해서는 너무 시기를 못 맞추고 계속 많이 죽였다라고 하는 어떤 손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럼 내가 한번 지역 내에 분갈이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출장 분갈이를 해줘 볼까? 이렇게 아이디어가 연결되신 거죠. 꽃집 사장님이 꽃을 파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모종을 파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런 분갈이나 화훼 관련돼서 내가 전문가니까 출장 서비스를 한번 해보자.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으셨고, 그래서 관공서와 지역마다의 전봇대들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맘카페, 또 지역에 이런 모임들이 있는 카페들에 가서 글을 홍보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네. 저희 정선 지역에 또는 강원도 전체 지역에 이런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라고 하니까 정선이 아니라 정선 옆에 있는 평창을 갈 수도 있고 다른 곳을 갈 수도 있고, 물론 출장비는 더 추가가 되겠지만 그것에 내가 허락하는 고객들은 오케이 하고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게 문을 닫고서 그 이후에 한두 시간 정도를 그렇게 출장 서비스를 하셨는데 매출이 250% 이상 오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있는 서비스를 어떻게 좀 더 확장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제가 반찬 가게를 한다면 반찬을 내부 고객들에게만 판매하시는 것이 아니라 타지에 있는 외부 고객들에게 반찬을 배달하는 서비스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는 즉석 조리를 해서 먹어야 되는 코다리찜이다 라고 한다면 그 코다리찜을 잘 소분하고 손질해서 바로 끓여 먹기만 하면 되게끔 밀키트로 개발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나의 고객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그 아이디어가 나왔다면 구체화를 하시고, 어디에서 알려야 되냐? 옆집, 앞집, 뒷집, 가게 상인분들에게 알리시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넓은 범위에 있는 외부 고객들에게 이렇게 온라인 카페들을 통해서 알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진화한 것이 바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었죠. 그 다음으로 진화한 것이 지금은 V커머스, 동영상을 중심으로 한 유튜브나 틱톡, 이런 플랫폼들이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진화를 해왔을까? 그냥 이 플랫폼들이 더 좋아서 고객들이 옮겨가고 있는 것일까? 그건 아니고요. 바로 이 고객들이 소비하는 콘텐츠의 답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글을 중심으로 플랫폼이 운영이 됐어요. 즉, 블로그도 글을 많이 썼고요. 카페에서도 글을 많이 썼습니다. 이메일, 당연히 문장 형식의 글을 많이 쓰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제가 콘텐츠 소비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긴 글을 읽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아마 오늘 강의도 제가 A4 용지 5장으로 글로 적어서 우리 사장님들한테 전단지처럼 나눠줬으면 아마 바로 버려졌을 거예요. 에잇, 글도 안 보이고 언제 읽어? 귀찮아. 그런데 사진으로 만약에 그 방법들을 전달을 했다면 한 번쯤은 다시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게끔, 우리 사장님들은 지금 아마도 각자가 접속하기 편안한 곳에서, 침대에서, 가게 한쪽에서, 또는 카페에서, 또는 집 소파 위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나는 플레이만 눌렀는데 강사님이 내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시네? 이렇게 소비를 하고 있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고객들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글보다는 사진으로, 사진보다는 영상으로 좀 더 쉽게 소비하고 싶은, 편안하고 싶은 고객의 2대 욕구 중 하나잖아요.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플랫폼들이 진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SNS 채널을 선택하실 때 어떻게 하자? 흐름을 따라가자. 너무 과거에 머물어서 그 블로그나 또는 카페나 또는 이메일에만 집착하지 말고 한층 진화된
동영상이나 사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플랫폼도 내가 한번 접근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케팅 관련돼서 교육을 할 때 진짜 중요하게 늘 말씀드리는 메시지인데요. 바로 Back to the Basic이에요. 마케팅, 홍보라고 하면은 뭔가 겉옷을 더 화려하게 입어야 되는 것이 홍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진짜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은요, 그 본질을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즉, 지난 시간에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상품만의 차별화. 도대체 이 집, 저 집 다 감자를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 집 감자를 왜 나한테 사야 되는 거지? 지금 나한테서 이 감자를 사야 되는 그 본질의 답을 내리실 수 있는 사장님들이 설득을 하실 수 있는 거고, 설득을 하신다라는 거는 필요를 느끼게 하신 거고, 필요를 느꼈다라면은 우리 고객들은 이미 지갑을 열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더 뭔가를 SNS를 많이 해야지가 아니라요. 저는 딱 하나라도 제대로 하세요 라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괜히 욕심에 저 사장님이 인스타그램 한다니까 나도 뭔가 해보면 답이 생기겠지. 저 사람이 유튜브 한다니까 나도 뭔가 유튜브를 하면은 더 나아지겠지. 블로그도 해야 되고 페이스북도 해야 되고 네이버 카페도 해야 되고 인스타그램도 해야 되고 그러면 장사 언제 하실 거예요?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저 또한 많은 SNS 플랫폼을 경험하고 운영은 하고 있지만 제가 주력하는 채널은 하나의 채널밖에 없어요. 즉 오픈은 해놓아도 내가 주력으로 열심히 하는 채널 하나를 선정해서 그것부터 완성도를 높여라. 자, 그러면 이것은 도미노 효과를 가져와요. 다시 말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열심히 한 결과 10,000명을 찍었어요. 그럼 10,000명의 구독자를 데리고 어디에 가실 거예요? 여러분, 저희 수민의 반찬가게 인스타그램도 열었어요.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 인스타그램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인스타그램으로 데리고 와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이 남들보다 빠르게 팔로워가 늘어요. 자, 인스타그램 친구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요? 여러분, 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오픈했어요. 이제 저희 집 반찬 여기에서 주문하실 수 있어요. 얼른 오세요. 이렇게. 자, 근데 이거 3개를 동시에 하려면 너무 바빠요, 우리 사장님이. 영상도 찍어야 돼, 라이브도 해야 돼, 스마트 스토어도 작업해야 돼, 인스타그램 사진도 찍어서 올려야 돼. 언제 장사해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배우신 다음에 그 중에 가장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것, 가장 재미를 느끼고 있는 것, 그거 하나를 딱 선택하시고 100일 동안은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해보자 라는 전략이 필요해요. 그러면 결실이 나오거든요. 사람은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너무너무 재미있잖아요. 이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면은 지치지 않아요. 지치지 않으면은 그 다음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요. 계속 강의만 들으니까 지치시죠? 잠깐 우리 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우리 사장님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선택지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플랫폼은 다양해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플랫폼들 외에도 정말 많아요. 제가 여기에는 틱톡의 아이콘도 넣지 않았고 다른 아이콘들 넣지도 않았거든요. 우리의 소비자가 20대냐 아니면 주부들이냐 아니면 어르신들이냐 이 주력 타겟들을 정해 놓으시고요. 만약에 나는 50대, 60대 손님들이 많이 오셔야 되는 업종이다 라고 하신다면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을 시작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왜요? 가봤자 그들이 없으니까요. 오히려 50대, 60대 분들은요. 유튜브랑
네이버 카페, 블로그 또는 의외로 네이버 밴드에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세요. 우리 밴드 깔아놓으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 밴드나 카카오톡도 SNS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야 되는 고객이 누구냐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이 고객이 연령대는 어떻지? 성별은 어떻지? 사는 곳은 어디지?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이런 걸 다 염두하신 다음에 플랫폼을 선택하시면 조금 더 유자격 고객을 만나실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유자격 고객이란 그냥 지나치는 고객이 아니라요. 지나치다가 내 제품을 만났을 때 이 상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은 고객을 유자격 고객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쓸데없이 고객들 많이 만나는 것보다 진짜 살 고객들을 많이 만나는 게 판매로 연결된다는 말이겠죠. 우리 사장님들 매출 올리려고 지금 SNS 마케팅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만나야 되는 고객을 먼저 정의하시는 것이 1번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트렌드는 이제 경험을 공유하는 것으로 진화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감 콘텐츠를 계속해서 올리시는데 그 콘텐츠를 어디에 올릴까? 내가 실감나게 떡사진도 찍어보고 제가 영상 보여드렸어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제가 강의했던 것에 V커머스 편을 보시면은 그곳에 제가 실감 콘텐츠들을 샘플을 올려놓은 것이 있으니까요. 시청하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고객들이 점점 더 나와 소통하는 창구들을 늘려가야 된다. 자, 그럼 그 중에 네이버 블로그를 저는 먼저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플랫폼이에요. 왜요? 사람들은 검색을 하니까요. 검색을 구글보다는 네이버에서 국내 고객들은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아니라 국내,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는 더 많이 만나고 싶고 만나고 있다라고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은 네이버는 꼭 하나쯤은 챙겨 가셔야 돼요. 그리고 블로그를 추천하는 이유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더더욱이나 네이버 블로그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네. 인스타그램 유행한다라고 해서 쫓을 필요 없으세요. 네이버에서 판매를 하실 분들은 네이버의 플랫폼을 하나 가져가시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핵심 포인트만 좀 짚어드리자면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수만 명이 글을 써요. 그런데 내 글이 막 묻혀요. 안 묻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위 노출이 돼야 되겠죠. 상위 노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러한 원칙을 여러분이 따라가시면 되는데요. 당연히 꾸준히 하는 거 뭐 당연히 알죠.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아주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저랑 옆에 친구 한 명이 있어요. 우리 둘이 동시에 네이버 블로그를 오픈했습니다. 야 친구야 우리 열심히 보자 파이팅! 하고 열심히 블로그를 하기로 했는데 저는 그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차고 넘쳐서 오늘 밤새 글을 10개나 쓴 거예요. 10개. 곤드레 효능편, 곤드레 맛있게 먹는 법, 곤드레 보관 방법 제가 막 유익한 콘텐츠를 10개나 썼어요. 오늘 하루에. 근데 이 친구는 오늘 딱 하나 쓰고 그냥 잤어요. 다음 날 저는 병이 났습니다. 10개를 쓰고 나니까 이제 뭐 쓰지? 쓸 말도 없고 그래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저는 한창 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다음 날도 똑같이 또 하나를 씁니다. 그 다음 날도 하나를 썼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알고리즘이라는 녀석은 컴퓨터거든요. 컴퓨터랑 제가 대화를 하려면요. 숫자 0 아니면 1로 대화를 해요. 이 컴퓨터는요. 그냥 단순하게 읽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네이버입니다. 아니, 정소영이는 어제 왜 이렇게 열심히 고생을 한 거야? 10개나 쓰고 갔네. 얘는 딱 하나밖에 안 썼네. 자, 그럼 지금은 누가 우위에 있을까요? 제가 우위에 앞서가고 있겠죠. 더 성실한 블로거예요. 다음 날 이 친구가 또 하나를 썼어요. 정소영 왜 안 오는 거야? 이 친구는 왔는데. 그럼 이제 비슷해지기 시작해요. 성실함이. 자, 이렇게 10일이 지났습니다. 이 친구는 매일매일 꾸준히 10개를 썼어요. 근데 다시 보니까 뭐야? 이 친구 매일 아침 8시 땡 치면 글이 올라오고 있었네? 일정한 패턴이 있었던 친구구나.
야, 굉장히 성실한데? 이 친구는 8시에 매일매일 글을 썼던 거예요. 저는 첫날 쓰고 그 열정이 싹 사라져서 10일 내내, 열흘 내내 출석을 한 번도 안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장기화가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맞다, 블로그 써야지. 또 글을 써요. 그럼 이제 네이버는 어떻게 보냐면 정소영이라는 아이는 지 쓰고 싶을 때 와서 열심히 쓰고 갑자기 사라지는 친구. 이 옆에 있는 친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 말이 있으나 없으나 아침 8시가 되면은 약속을 지키고 와서 글을 쓰고 있는 친구. 자,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 네이버한테 검색창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나 정선에 놀러 갈 건데 정선 아리랑 시장의 맛집이 어디야? 정보 좀 줘봐, 네이버야 라고 이 네이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검색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네이버는 고민을 해요. 정선 아리랑 시장이라는 키워드로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블로그에 글을 썼는데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의 글을 앞에 소개해 줄까? 10개를 동시에 소개할 수는 없잖아요. 순위를 정해서 소개해 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이 친구가 진짜 성실하고 이 친구의 글이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댓글도 많이 남기고 좋아요도 많이 눌렀어. 그만큼 글이 참 괜찮은 건가 봐. 그런 기준을 가지고 노출을 시켜줍니다. 다음으로 이 친구는 되게 성실하게 쓰고 있어. 노출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이 불성실했던 제가 되겠죠. 이렇게 성실함을 가지고 평가를 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마케팅 전문가들이 말하는 알고리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네이버의 알고리즘을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결과값을 드릴게요. 네이버에서 100일 동안 보여드리는 이 법칙에 의해서 열심히 쓰신다면은 여러분들은 네이버에서 인정을 하는 블로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도대체 내가 더 많이 상위에, 우위에 노출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실 텐데요. 일반 계정보다는 비즈니스 계정으로 쓰실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인스타그램의 이름란에 내가 점령하고 싶은 키워드를 함께 넣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은 정선 맛집, 그 다음 우리 상호명. 이렇게 이름을 정하시는 것이 이름 자체도 노출이 되기 때문에 훨씬 노출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개인 한 명의 계정보다는 비즈니스 계정으로 오픈하시는 것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신뢰도의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 홍보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홍보 기능들을 잘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광고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텐데요. 사실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정말 인스타그램은 해시태그만 잘 적절히 이용하셔도 노출이 어느 정도는 되는 플랫폼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해시태그를 쓰는 것이 더 상위 노출에, 특히나 저의 핵심은 우리는 판매잖아요. 나한테 돈을 쓸 유자격 고객을 만나는데 도움이 되는 해시태그냐 궁금하실 텐데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맛집이라고 검색하는 사람과 정선 맛집이라고 검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 가게를 방문할 확률이 높은 유자격 고객일까요? 바로 정선 맛집이겠죠. 자, 그렇다면 강원도 여행과 정선 여행이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누가 정선에 올 확률이 높을까요? 강원도가 아니라 정선 여행이죠. 그래서 키워드라 하면은 해시태그가 뭔가 큰 범주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하루에도 맛집이라는 키워드는 수만 개가 쏟아지거든요. 그런데 정선 맛집이라는 키워드는 많이 쏟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내가 정선에서 콧등치기 국수를 운영하고 있다면은 그 국수를 판매를 하고 싶으신 사장님께서는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보시는 거예요. 맛집, 강원도 맛집, 정선 맛집. 자, 어땠어요? 점점 큰 단어에서 키워드가 작아졌죠. 그 다음 국수 맛집, 강원도 국수, 콧등치기 국수 이런 식으로 큰 키워드, 중간 키워드, 세부 키워드. 네,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가시는 거예요. 너무 작은 키워드만 잡으시면요, 노출이 줄어들겠죠. 검색하실 확률이 낮을 거니까요. 하지만 너무 큰 키워드는요,
또 다른 지역의 맛집을 찾고 있는 고객일 확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키워드와 중간 키워드, 작은 키워드를 적절히 지금 이 예시를 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적절히 노출을 사진 한 장과 함께 해시태그를 하신다면은 조금 더 인스타그램에서 우위에 더 내 것이 먼저 노출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SNS 마케팅은요, 결국 노출이 목표입니다. 노출이 목표인데 노출을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다? 판매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면서요. 노출을 하기 위해서 알고리즘 전략, 꾸준히 성실하게 일정한 시간에 간격을 두고 올리시는 것. 두 번째, 큰 키워드, 중간 키워드, 작은 키워드를 잘 잡아서 해시태그를 걸어두시는 것. 이 두 가지만 잘 실천하셔도요, 어느 정도의 노출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아니라 단 하나라도 실제 운영하고 있는 SNS 채널에서 실전으로 사용을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본 강의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